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거리감을 나타내거나 그림자를 묶어주는 법칙을 통해서 그림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는 법을 배웠는데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더 밝아야 할까? 더 어두워야 할까? 뭔가 그림에 임팩트가 없는데? 그림이 중구난방하고 정리가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이 여전히 발목을 잡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림의 주제를 더 명확히 하고 그림을 조화롭게 완성하는 법칙들을 배워보면서 명도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높여드릴 예정입니다. 또 이번 시간은 따라하는 수업이 있으니까요.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를 준비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내용은요, 모두 밸류와 관계가 있습니다. 밸류란 쉽게 말해서 그림에서 흰색부터 검은색까지의 밝기 단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는 색보다는 명도의 차이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형태를 파악하고 공간을 이해하는 등 밝고 어둠의 차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런 인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명암 단계를 최대한 밸런스 있게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밸류와 관련된 이 네 가지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지금 핀터레스트에서 느낌이 좋은 사진이나 그림 작품을 흑백 모드로 한번 변형해 볼까요? 포토샵은 메뉴, 이미지, 모드, 그레이스케일로 바꾸시면 볼 수 있고요. 클립 스튜디오 사용자라면 이미지 위에 흑백으로 색을 올려서 레이어 모드를 컬러로 바꾸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좋은 작품은 작게 보더라도 어떤 장면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흑백의 대비감이 뚜렷한 게 특징이에요. 프로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명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그림을 흔히 밸류감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확실한 대비 효과는 그림에서 시선을 끌고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고요. 명도가 다양할수록 작품의 시각적 정보가 풍부해져서 흥미로운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형태, 공간, 깊이감이나 질감까지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죠. 또 강한 대비는 관객의 시선을 유도합니다. 덕분에 작품의 구성에서 응용하면 관객이 그림을 이해하기 쉽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명도의 배분을 잘하는 건 작품을 표현하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요, 밝기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상대적 명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두 회색을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밝아 보이시나요? 당연히 오른쪽이라고 대답하시겠죠? 사실 이 두 회색은 같은 색입니다. 우리는 명도를 인지할 때 절대적인 수치로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색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인식합니다. 이걸 상대적 명도라고 해요. 상대적 명도는 많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여러 가지 예시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1일 1장 스터디를 하면서 그린 그림인데요. 배경을 먼저 그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안쪽의 인물을 먼저 그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경을 넣고 나니까 인물의 옷 색깔이 뭔가 밝아 보이더라고요. 배경이 없을 때는 대비가 강해서 제가 칠한 옷이 충분히 어둡게 느껴졌는데 배경을 넣고 나니까 턱없이 부족해 보였죠. 같은 회색인데도 밝은 곳의 회색이 더 어두워 보인 거죠.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옷의 색을 더 어둡게 해줬더니 제가 본 이미지와 비슷한 명도 차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림을 그릴 때는 옆에 있는 요소와 환경의 상대적인 밸런스를 같이 보면서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두 사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 사진은 커튼 부분은 아주 까맣고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죠. 하지만 창밖에 있는 건물은 선명하고 디테일까지 잘 보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사진은 커튼의 세부적인 모습은 잘 보여요. 하지만 바깥쪽의 건물은 거의 보이지 않고 새하얗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진들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은 중간 밝기 부분이 자세히 보이죠? 오른쪽은 어두운 부분이 까만색으로 뭉개져 있어요. 간판의 대비도 이렇게 크게 달라지고
왼쪽에서는 잘 보이던 디테일도 우측에서는 거의 식별이 어려워요. 똑같은 풍경을 찍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쓰는 카메라는 자동으로 가장 어두운 곳부터 가장 밝은 곳까지의 밝기를 중간값을 기준으로 조절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어두운 부분이 희생이 되고요. 어두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밝은 곳이 희생이 되는 거죠. 왼쪽은 하늘의 미묘한 그라데이션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이렇게 밝은 톤에 포커싱이 되면요. 아래쪽에 있는 어두운 부분은 희생이 돼서 디테일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어두운 숲을 쪽의 디테일을 살리려고 하면은 하늘의 밝은 부분이 희생이 되는 거죠. 제가 집에서 좋아하는 풍경이 있는데요. 안개 낀 것처럼 부드럽고 몽환적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카메라로 찍으면 전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어두운 부분을 잘 보이게 하려고 노출을 올리면 창밖은 완전히 하얗게 날아가 버리고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이 안 나고 자꾸 대비만 강해지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카메라에 있는 자동 노출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밝은 풍경이더라도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까지 재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창문은 블랙을 담당하고 어두운 회색, 밝은 회색, 흰색까지 골고루 재분배가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사진을 어떻게 찍은 걸까요? 여러 번 실패하고 나서 생각한 게 주변에 어두운 물체를 같이 넣어서 찍어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두운 부분의 밸류를 어두운 부분이 대부분 감당해 주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자동으로 더 밝게 배치가 순차적으로 된 덕분에 이제야 제가 실제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저는 생각해요. 내가 보는 세계가 진짜 세계인 걸까? 카메라가 정답인 걸까? 표현의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카메라가 보는 것도 모두 상대적이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명도인식은 절대적이지 않고 맥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계산된 명암 표현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오늘 배운 상대성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주변과의 상호작용, 거리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이 많은 명도 단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요소를 구분한 밸류 분배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잘못된 예시부터 보여드릴게요. 흰색부터 검정까지의 명도 단계를 모든 요소에 적용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요소끼리의 분리감도, 거리감의 구분도 되지 않고 무겁고 텁텁하죠? 그림자를 넣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요, 그 물체의 고유색입니다. 이 머리카락의 고유색은 살짝 탁한 연보라색이에요. 고유색이란 사물이나 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